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지역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인혜라고 합니다.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일기예보 정확도라는 건데요. 일기예보 정확도 99%가 과연 가능한 얘기인 건지 그 궁금증을 이번 영상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 2018년이죠. 1월에 사하라 사막 지역에 아주 큰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. 하루 동안 40cm가 넘는 폭설이었는데요. 과연 이 현상을 예견한 예보관이 있었을까요?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 사하라 사막 지역은 지구상에서 중위도에 위치해 있고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예보관들은요, 내일 날씨 맑을 거야 라고만 예보를 해도요, 거의 대부분 맞아요. 그만큼 일기예보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에 속합니다. 그러다 보면 정확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이 사하라 사막 지역의 일기예보 정확도 수준은 99.99%나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? 자, 우리나라는요, 마찬가지로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는 하지만요,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큰 대륙의 동쪽에 붙어 있죠.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. 좀 복잡한 기후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. 그리고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이 뚜렷해요. 지형도 복잡한 편입니다. 우리나라 동쪽에 큰 줄기의 산맥이 위치해 있잖아요. 산맥이 있다 보니까 지형이 좀 울퉁불퉁해요. 그런 것들이 날씨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. 즉, 예보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사용되는 변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 지역에 비해서는요, 예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난이도가 높으면 정확도는 좀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일기예보 정확도 수준은 90% 이상을 보이고 있거든요. 작년 자료를 좀 볼게요. 2018년 월별 강수유무 정확도와 강수 마침률 자료인데요. 강수유무 정확도는 지금 평균 92.8% 정도, 8월을 제외하고는 거의 90% 이상을 보이고 있어요. 그리고 강수 마침률이라는 수치는 평균 65.4% 정도로 조금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. 과연 이 두 값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수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인지 그 궁금증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수 예보와 관련해서는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데요. 우선 기상청에서 비 온다 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 비가 온 경우, 비가 온다라고 했는데 비가 오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맑을 거다 라고 예보를 했는데 실제로 맑았다. 또는 맑을 거라고 예보했지만 비가 왔다. 이렇게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강수 유무 정확도라는 것은 이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기상청이 맞춘 경우, 두 경우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고요. 이것이 2018년 수치로는 92.8%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강수 마침률이라는 것은요, 비가 온다라고 예보를 한 경우, 그렇게 예보를 했는데 실제 비가 온 경우,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 바로 강수 마침률이고요. 이거는 62.4%가량이 계산이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수치값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과연 예보 능력이 좋은 거냐, 뭐 못하는 거냐 라는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.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, 가까운 나라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. 일본의 경우는요, 이 똑같은 계산 방식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강수유무 정확도가 86% 정도 수준에 그친다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보다 약간 더 낮은 수준이죠.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는 이런 국가들 간의 예보 능력을 이런 수치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각 나라마다 기후가 다르고 지형이 다르고 당연히 일기예보 난이도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런데 이 수치만 가지고 잘한다 못한다 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. 아주 어려운 시험에서 50점 맞은 거랑 아주 쉬운 시험에서 100점 맞은 거랑 누가 더 잘했는지 비교하기 어렵잖아요.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2가지 수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앞서 봤던 자료에서
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데 여름철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졌어요. 계절마다 정확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특히 여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덥고 습한 날씨, 온도와 습도가 매우 높은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.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다 보면은 이 수증기가 예보를 함에 있어서 아주 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봄, 가을에 비해서는 여름에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다. 계절별로 차이가 좀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. 자,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. 일기예보라는 것 자체가요. 사실 미래에 일어날 자연현상을 예측하는 건데 이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도구는 아니에요. 즉, impossible is possible 이라는 이 명제가 잘 들어맞는 것이 바로 일기예보입니다.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요. 단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100% 정확도다 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거고요. 우리가 이 정보를 활용을 할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참고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재해나 재난 현상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. 여러분들이 이 일기예보 정보를 가지고 똑똑하게 이 예보의 한계를 이해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 서인혜였고요.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